특별수익의 평가는 특별수익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얼마나 분배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고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도 부족액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유류분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이 특별수익, 생전증여나 유언으로 한 증여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류분 청구를 할 때 유류분 부족액이 있어야 가능한데 특별수익을 많이 받은 상속인은 이미 많이 받아서 부족액 자체가 없을 수 있고요. 또 이 특별수익을 다 찾아내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을 시켜야지 유류분액도 커지기 때문에 이게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특별수익이라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도 꼭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상속재산 분할에서도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수익이 무엇인지, 판례가 어느 범위까지를 특별수익이라고 판단을 하는지, 특별수익의 평가 시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생전 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유증은 무조건 특별수익이 되고요. 생전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는 피상속인이 증여한 모든 재산이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우리 자녀에게 나중에 이렇게 상속이 개시되면 돌아갈 그런 상속 재산 중에 그의 몫의 일부를 좀 미리 주는 거, 이렇게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여만 특별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5명인데 그중 1명은 생전에 아버지한테서 부동산, 현금을 아주 많이 받았고 다른 1명은 그보다 좀 적게 받았고 나머지 3명은 하나도 못 받았을 때 이런 특별수익을 어떻게 계산을 하고 또 어떻게 처리할지, 많이 받은 상속인이 그럼 이것들을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수익은 상속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이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 범위를 넘지 않는 결혼지참금, 그러니까 결혼할 때 돈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혼수 비용, 자녀들이 모두 공평하게 받은 학비라든지 교육비, 부양료 이런 것들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에 독립하거나 생계 이렇게 좀 살아라 뭐 이러면서 주신 돈이 좀 특별한 돈들이라거나 자식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좀 큰 돈을 부모님한테서 받았다거나 주택 구입하고 주택 건축하고 이런 데 받은 돈, 전세 자금이나 결혼할 때 좀 특별하게 더 많이 받았다. 이런 돈들은 일반적 의례의 범위를 넘는 그런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비 같은 경우도요. 다른 자녀들은 다 대학교까지만 지원을 해줬는데 어떤 한 자녀는 유학까지 보내줬다. 아니면 특별히 대학원을 더 보내줬다. 이렇게 되면 그 대학원 학비나 유학비는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 이게 좀 예민한 이슈이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그 여러 자녀 중에 한 명한테만 이 자녀를 보험계약자 그리고 수익자로 해서 사망보험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자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아버지가 대신 납부해 오다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수익자인 그 자녀 한 명이 이 사망보험금을 다 받게 돼요. 그러면 이런 사망보험금을 못 받은 다른 상속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2001년 대법원 판례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라고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고유재산이니까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안 된다 그런 법리나 실무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거든요. 즉 이런 판결 이후에 그래서 막 유행했던 방법이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보험계약자 그리고 수익자로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보험료는 피상속인이 계속 납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 상속인이 이 보험금 전부를 수령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부를 이전해주는 그런 방법이 막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 보험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세가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이걸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았겠죠. 결국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상속인이 보험금 형식으로 받는 것이라고 봐서 이렇게 보면 결국 보험회사를 이용해서 상속인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라고 판단하여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상속세법에 대해서요, 헌법소원이 막 제기가 됐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이 이 보험에서 보험료를 납부를 했다면 이건 상속재산으로 보아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그게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를 한 경우라면 고유재산으로 보아서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실무도 여기에 맞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2022년 8월에 사망보험금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그런 판결이 새로 나왔어요. 판례를 이렇게 보면 대법원이 결국은 아까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내용과 정리된 실무, 이 논리를 일관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그런 태도로 판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를 했다면 그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일지라도 이것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이 되는 증여를 한 것이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사망보험금은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피상속인이 그런 보험료를 납부를 했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봐서 상속세가 부과가 되고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를 하면 이건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고 상속인 자기 거니까 유류분 반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을 유류분 소송에서 항변할 수 있을지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판례는 원래 원칙적으로 유류분 소송에서는 기여분 항변 자체를 인정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소송 막 얘기하는데 저 기여분이 있으니까 요거 고려해서 유류분 반환 뭐 줄여주세요 이렇게 항변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작년에 사실상 기여분 항변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이 되는 증여에는 기본적으로 상속분의 성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자녀가 평생 동안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을 하거나 어떤 재산의 유지 증가에 아주 특별히 기여를 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인정을 안 해주면 그 자녀 좀 너무 불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상속인 간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바로 이런 점을 강조를 하면서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항변은 아직 인정 자체는 안 해줘요. 하지만 결국 이런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기여분 항변을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수익에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평가의 문제예요. 즉 돈으로 환산하는 문제인데요. 왜냐면 상속재산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돈으로 누가 얼마 가져갈지 이게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재산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평가 시점을 말씀을 드리면 상속 개시시가 원칙입니다. 사례를 이제 들어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0년 전에 부동산을 자식한테 증여를 했어요. 근데 이 자식이 증여를 받을 때에는 시가가 1억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즉 상속이 개시될 때는 시가가 20억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을 증여받은 걸로 이렇게 평가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2023년 5월에 이렇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처분을 했을 때 이 증여 부동산은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할지에 대한 그런 판결이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법원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한 경우에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증여 재산은 처분 당시에 가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요. 대신 상속 개시 시까지 또 시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 개시 시까지 사이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한 증여재산은 아무래도 상속 개시 시보다는 가치가 좀 적게 평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점은 유류분 청구를 방어하는 입장에서 좀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현금 증여받은 경우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아버지로부터 한 30년 전에 현금 1억을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한국은행 디플레이터 평가 방법에 따라서 부동산만큼은 높게 평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2.5배 정도 이렇게 오른 금액으로 환산돼서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이 뭐 논인지 밭인지 아니면 대지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것도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증여를 받았을 땐 이게 논이었어요. 근데 이걸
대지로 용도 변경을 해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 개시 시점에는 그런 부동산 가치가 아주 많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때 받았을 당시인 론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상속 개시 시인 이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될지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판례는 상속인의 노력으로 가치가 상승했다고 판단을 해서 증여받았을 당시의 상태인 론으로 보아 이 상속 개시 시 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특별수익의 평가는 특별수익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얼마나 분배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고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도 부족액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